오늘은 여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여자 사주는 그 배우자 운이 좀 약한 그런 여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주를 가졌길래 배우자 운이 약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 상관격이기 때문에 화생토해서 축월에 난 병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을 보면은 계신기 해가지고 화생토해서 상관의 어떤 용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천간에 투출된 기운은 수기운이 투철돼 가지고 칠살이 투출돼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상관격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칠살격으로 변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수 정관이 지장간에 있지만 그 같은 오행인 임수가 투출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칠살이 투출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인 겁재가 정임합해가지고 합살이 돼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인 겁재가 합살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겁재라는 것은 우리가 재를 분탈하는 기운인데, 이렇게 양인하고 살이 합살하면은 이제 소귀를 누리고 소부를 누린다. 그래서 재물도 좀 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관이 투출돼가지고 상관이 제살할 수도 있는 사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양인이 없으면은 이 살인상생으로 해서 나를 좀 더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어떤 기운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또 살인상생하는 상태에서 다른 기운이 오면 또 살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겁재가 이렇게 확실하게 합살하게 되면은 살은 완전히 제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이러 오는 기운이 이제 살인데, 그런 것을 확실히 제압해서 양인 겁재가 합살한 거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자한테 살은 또 남자도 됩니다. 관도 이제 남편, 또 남자가 되고, 살도 남자나 남편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 겁재가 합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편 운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내 남편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배우자궁을 보면은 배우자궁이 이렇게 편인으로 돼 있죠. 목생화돼 가지고 편인으로 돼 있는데, 이 남편 궁이 지금 토기운에 의해서 어떤 극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보면 이제 목극토 해가지고 상관이 인을 보면 상당히 좋죠. 상관 폐인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토기운이 3개씩이나 지지해 있어가지고 한 기운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흔히 이것을 이제 토다목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토기운이 지지 4개 중에서 3개의 어떤 토기운이 하나의 이 목기운을 이제 극하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다목절, 토가 많아서 나무가 부러지는 형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궁성이 깨진다, 배우자궁이 깨지고 어떤 인이 깨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따지면 인이 깨지기 때문에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도 이제 이혼했는데, 이렇게 겁재가 합살을 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토다 목절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남자하고 해로하기는 힘든 그런 사주를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의 어떤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식신이나 상관 기운도 관을 치는 그런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크게 어떤 힘을 쓰지 못하는, 남편의 어떤 운이 좀 기우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거나 지지의 식상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남자가
그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력하게 되거나 무능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보면은 남자보다는 본인이 식상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도로 어떤 가정이 꾸려가는 그런 상태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제 그 상관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지에 어떤 재가 있어야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그 어떤 그 기발한 생각 아니면은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식상만 있고 그 재가 없는 관계로 해서 큰 돈을 벌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지만 재물을 크게 벌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인은 또 일주적으로 보면은 홍염살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분은 이제 인기가 좀 많고 그 주목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사주 원국을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이제 대입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대운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이제 수기운으로 흐르고, 중년에는 이제 금기운으로 흐르고, 말년에는 이제 화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의 그 관운으로 흐르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수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어렸을 때 운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고, 상관의 재로 흐르는 중년의 운이 상당히 이 사람은 좋았다. 그 다음에 말년의 화운으로 흐르면은 비겁방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은 초년보다는 중년이 낫고, 노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만 보더라도 이 사람 일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대운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어렸을 때 그 2살부터 12살까지 이 그 대운 수는 이제 만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대입할 때는 만에 이 추골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12세부터 들어오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14세가 되겠죠. 추골 정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운수를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2살 3개월부터 들어오는 이제 병자 대운으로 보면은 상관이 관을 잡기 때문에 이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운이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비견이 들어오는 것은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뭐 열심히 잘 놀았겠죠, 이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12세부터 들어오는 것은 인의 인 들어오는 거는 뭐 괜찮다. 상관의 그 인은 이제 상신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을목은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상관이 살을 보는 것도 괜찮죠. 상관이 제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능력 가지고 일을 헤쳐나가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이 12살부터는 그래도 자기 몫은 하고, 그 다음에 인운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인운이 좀 잘리더라도 나름의 어떤 기본 공부는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2살에 보면은 갑술이죠. 인에 인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상관에 이제 그 식신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고 식신하고 같이 혼잡돼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이 일 저 일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축술형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변이 이때는 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살에 보면은 이 관이 들어오면서 관인상생이 되죠. 이때는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 상관이 재를 보는데 재가 커지죠. 사이축 그 반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그 재를 봐서 좋고, 재가 국을 이루어서 좋기 때문에 32살부터 32세까지가 이 사람 운에서는 제일 좋은 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2세, 52세도
이 살이 들어와도 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상관의 관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유, 임신, 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다 좋고, 52세까지는 상당히 운이 그래도 재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관격에 이럴 경우에 상당히 좀 좋다. 그래도 이럴 경우에 이제 신금이 오면 인신충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운은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인이 원진살이 되고 여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갈등은 이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도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혼까지 했는데,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있어도 그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해로는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52세 들어오는 신미대운도 여기 신금이 떠서 목기운을 칠 수는 있지만, 이를 그 간목은 사실 용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재가 용신이 되는 거죠. 재운이 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다만 이 상관의 상관이니까 이럴 때 직업 어떤 변동수가 생길 수 있고, 상관의 상관 지지로서는 벌써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재물은 벌 수 있다. 어떤 자기가 뭔가 좀 바꾸고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재물은 벌 수 있는 그런 대운이 오는데, 충미충해가지고 지지로서는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소지도 좀 있는 부분이다. 그래도 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으로서는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62세에 보면은 이제 화생토에서 또 다시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썩 좋지는 않다. 왜냐면 상관은 그 흉신이죠. 뭐 요즘은 상관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흉신이면은 틀림없는 거고 인호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위에 어떤 또 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서 자기 합의,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어떤 또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72세 되면은 이제 기사대운인데, 이 그 상관이 떴는데 인이 이렇게 잡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괜찮고, 다만 여기 이제 그 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화생토 해가지고 상관을 살려주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유금이 들어올 땐 사이축 금의 어떤 그 큰 그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기사대운도 그렇게 크게 패가 나지는 않는다. 그 상관이 떴지만 인이 그 상관을 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이 잡아주기 때문에 기사대운은 괜찮다. 다만 화생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축 합금의 반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그 중년 운 때가 좋았었고, 이 그 말년 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상관하고 식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래도 재물은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식신하고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신이 이렇게 2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식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자기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 수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배우자하고는 해로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배우자하고 만나도 해로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우다 보면은 그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내가 뭐 이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사주 자체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배우자운은 좀 약한 사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남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